자, 오늘부터 경우의 수 파트의 평가원에서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 이제 좀 양질의 문제들만 뽑아서 같이 풀이를 해보려고 해.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빈칸에 사진 앨범이야. 사진 앨범. 6장의 사진을 배치를 한대. 빈칸에 6장의 사진을 배치한다. 자, 그럼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어떤 빈칸인데 서로 다른 빈칸이지, 그지? 서로 다른 칸에 두 번째, 6장의 사진, 6장의 서로 다른 사진이다, 그지? 그거를 뭐 한다고? 배치한다고, 배치. 즉, 어떤 서로 다른 자리에 어떤 서로 다른 거를 줄 세우는 순열이라는 거를, 순열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그냥 줄 세우면은 몇 팩이겠어? 그냥 줄 세우면은 6팩일 거라고. 그런데 그냥 하면 싱겁지. 뭐 한다고? A하고 B라는 사진이 이웃한다고. 이웃한다. 자, 그럼 우리 순열에서 이웃해서 줄 세운다. 이웃해서 줄 세운다. 이렇게 어떻게 보는 거라고? 붙어서 다닌다는 거지, 그지? 붙어서 다니니까 얘는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하는 거죠.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까먹으면 안 되는 거 뭐 있었니? 마지막에 한 덩어리에서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요거 잊으면 안 되지, 그지?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조건이 특별하게 붙은 게 A하고 B야. A하고 B. 다른 애들은 조건이 없어. 그냥 막 배열해도 되는데 A하고 B는 어떻게 배열해야 된다고? 둘이 붙어서 배열돼야 된다고. 붙어서. A하고 B가 붙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야. A하고 B가 들어갈 수 있는 배치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일렬로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A하고 B를 붙여서 넣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첫 번째 순서 잡아보자. 첫 번째, A하고 B를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는 총 몇 가지? 세 가지. 그리고 뒤에 이르는 사건이 A하고 B를 1번에 배치했다라고 치자고. 1번에 배치했다 치면은 그 뒤에 이르는 사건도 4팩이고 2번에 배치해도 4팩이고 3번에 배치해도 똑같이 경우가 발생하니까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이지, 그지? 곱의 법칙으로 4팩까지. 마지막에 A하고 D하고 뭐 하는 경우?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 2팩까지. 그렇게 해서 총 정리하면은 6 곱하기 24 하면은 몇 가지? 144가지가 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세 개의 과목에 각각 2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6개 과제가 있대. 자, 1수준, 2수준. 각 과목의 과제는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쉬운 거 먼저 수준 1 국어 A 한 다음에 국어 B를 제출해야 하고, 수학 A 쉬운 거 먼저 한 다음에 수학 B 제출하고, 오케이? 영어 A 다음에 영어 B. 이와 같이 뭐가 고정이 되어 있어? 어떤 두 개의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 어떤 대상들의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 자, 이때 솔루션 어떻게 가져갔지? 순서 고정되어 있는 애들끼리 어떻게 본다? 같은 것으로 본다. 같은 것으로 본 다음에 나중에 고정된 순서로 번호를 매김하면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순서로 봐야 될 대상이 뭐가 있니? 국어 A하고 국어 B, 수학 A하고 수학 B, 영어 A하고 영어 B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같은 것으로 보는 거야. 먼저
같은 것으로 보니까 국어를 동그라미 2개, 수학을 세모 2개, 영어를 별표 2개라고 보자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다 어떻게 나열하는 줄 세우는 경우에 수랑 동일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거를 줄 세우는 거를 우리 배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니까, 자, 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줄 세우고 그 다음에 같은 것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을 줄 세우는 경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 이렇게 친 다음에 얘네들은 이미 순서가 고정이 된 거야. 앞에 오는 게 당연하게 뭐라고? 영어 A고 뒤에 오는 거가 영어 B, 그 다음에 얘가 국어 A, 얘가 국어 B, 얘가 수학 A, 얘가 수학 B. 그래서 얘네들하고 얘네들 사이에는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 한 가지라는 거야. 수학 B, 수학 A로 쓰면 안 된다고. 무조건 수학 A, 수학 B로 써야 되고, 얘네들도 줄 세우는 경우가 한 가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줄 세운 다음에 실제 얘네들이 줄선 두 가지를 몇 가지로 봐야 된다고? 한 가지로 봐야 되니까 나누어 주고, 국어 얘네들이 줄선 6팩 안에는 국어가 줄선 경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줄선 거를 한 가지, 얘네들이 줄선 거를 한 가지, 영어가 줄선 걸 한 가지, 이와 같이 몇 가지를 몇 가지로 볼 때 우리가 나눗셈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나눗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느냐라는 문제이고, 그래서 해답은 6, 5, 4, 3, 2에 2, 2, 2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30에 총 몇 가지? 90가지. 오케이. 자, 이번 문제 봅시다.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기 피자 세 종류 중에 M개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가 36가지래. 오케이. 그럴 때 고구마, 새우, 불고기 중 적어도 하나씩 포함하여 M개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먼저 M을 구해야겠다. 그지? M을 구해야 되는데, 자, 고구마, 새우, 불고기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M개를 주문하려면 고구마만 N개 하든 새우만 N개 하든 아니면 나누어 가지고 M개 하든 중복을 허용한 중복조합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구마를 A, 새우를 B, 불고기를 C 하면 어쨌든 간에 전부 다 합하면 몇 개? M개 주문해야 되는데, 고구마 안 하고 새우 몰빵 해도 되니까 A는 뭐?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고, B도 음이 아닌 정수, C도 음이 아닌 정수, 즉 중, 복, 조, 합 구조라는 거를 문제를 읽는 순간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총 몇 가지라고? 36가지가 된대. 자, 그럼 중복조합 계산하는 거 알죠?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M개를 뽑았더니 이게 36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식을 먼저 잡아낸 다음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CM 되고 칸막이 2칸 더한 거니까 M 더하기 2가 되죠. 그럼 얘는 뭐로 바뀐다? 요거 빼기로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치? 이게 36이래. 아셨나요? 자, 그럼 요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2팩분의 M 더하기 2, M 더하기 1 한 게 36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얼마? 7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8, 9, 72 되는 거죠. 8, 9, 72니까 어머 이게 9구나. 얘가 8인 거죠. 그죠? 그래서 M 값이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딱 잡아내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이번에는 고구마, 새우, 불고기, 즉 A하고 B하고 C하고 해서 몇 개를 주문한다고? 총 M개, 7개 주문하는데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A, B, C가 적어도 하나씩이니까 뭐로 바뀌는 거야? 자연수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자연수.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했니? 적어도 하나씩 먼저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먼저 사는 거지. 그럼 얘가 A 프라임으로 바뀌고, 얘도 먼저 하나 주문하고 바뀌고, 얘도 먼저 하나 주문하면 이렇게 바뀌고,
3개를 이미 먼저 샀으니까 앞으로 몇 개만 더 사면 돼? 4개만 더 사면 되고, 이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이제 0일 포함해도 되는 거죠. 하나씩 다 샀으니까 안 사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뭐로 바뀐다고? 음이 아닌 정수로 바뀌니까 우리가 중복 조합을 사용할 수 있는 순서상의 개수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4개를 사면 되니까 계산하면 6시 4가 되죠. 그럼 얘는 6시 2로 바뀌고 3 곱하기 5는 총 몇 가지? 15가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4종류의 사탕 중에서 15개를 선택할 거야, 살 거야. 자, 근데 보니까 초콜릿 사탕은 4개 이하. 요런 조건이 붙었어. 그래서 일단 편의로 초콜릿 사탕을 A, 그 다음에 박하사탕을 B, C, D 각각 이렇게 둘게요. 그럼 다 더하면은 총 몇 개? 15개를 사야 되는데, 자, 초콜릿은 4개 이하. 그 다음에 조건이 이렇게 붙었어. 초콜릿 사탕은 4개 이하. 그 다음에 박하사탕 순서대로 ABC다 보면 B는 3개 이상, C는 2개 이상, D는 1개 이상. 요런 조건이 붙었어요. 자, 조건 단 각 종류의 사탕은 15개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 몰빵하고 나머지 다 0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중복조합 문제이다. 중복조합 문제이다 라고 알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요 3가지는 이상이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있어. 먼저 3개 이상, 2개 이상이니까 먼저 사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해 봅시다. 얘를 먼저 3개 이상이 되게 3개를 먼저 사. 그럼 얘가 몇 개로 바뀌고? 12개로 바뀌고, 얘도 2개 이상이니까 2개 먼저 사. 그러면 10개로 바뀌고, D도 하나 이상이었으니까 하나 먼저 사. 그럼 9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식이 A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은 9가 되고, 이때 A, B, C 프라임, D 프라임은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1단계로 바꿨어. 자, 근데 두 번째 요게 문제다, 그지? A가 4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A는 4개보다 같거나 작게 사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좀 골똘하게 해보면 4개보다 작거나 작으면은 전체 센 다음에 4개보다 같거나 큰 거 더 많이 산 거를 뺄까? 여사건으로? 그러면은 5, 6, 7, 8, 5에서 15까지 15개까지 A 15개 사고 하려면 더 복잡해지니까 어느 게 더 유리할 것 같아? 오히려 얘를 각각 세는 게 이득이다. 각각 센다. 오케이? 그래서 분류한 다음에 얘를 각각 세보기로 할 거야. 자, 그러면 각각 분류를 내서 따로 세면은, 자, A가 첫 번째 0인 경우, 안 사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 사는 경우, 2개 사는 경우, 3개 사는 경우, 4개 사는 경우,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자, 그럼 A를 안 사는 경우, 이게 0이니까 나머지 3H 9가 되고요. A 하나 사면은 3H8 이런 식으로 줄겠지. 3H7, 3H6, 3H5. 그럼 각각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면은 9가 되고, 이 다음에는 11C 9니까 11C 2가 되죠. 그럼 얘는 8이 되고 10C 8이니까 10C 2. 이런 식으로 다 바꾸어서 다 계산은 여러분 해보세요. 계산을 하면은 총 185가지가 나와요. 정답은 185. 자, 이번 문제는 흰색 탁구공 8개, 주황색 탁구공 7개를 3명의 서로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준대. 자, 여기까지 읽으면은 어떤 상황이니? 동일한 물건을 서로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데, 오케이? 무슨 상황? 중복 조합 상황이야. 중복 조합 상황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흰색 탁구공도 나누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황색 탁구공도 나눠줘야 되니까 총 몇 가지 일을 한다?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 세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부터 먼저 나눠주지 뭐. 교환 법칙 성립되니까 흰색 주고 주황색 주나, 주황색 주고 흰색 주나, 어차피 서로 다른 일을 두 번 하면 되는 거니까 흰색 공부터 먼저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흰색 공, 똑같은 공 8개를 서로 다른 3명한테 주니까 어떻게 식을 써야 될까요? 서로 다른 A 학생, B 학생, C 학생한테 전체 다 주면은 몇 개? 8개가 된다.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그지? 근데 조건이 붙었네. 각각 몇 개 이상? 1개 이상. 이거 뭐 쉽지 뭐. 1개 주고 나면은 요렇게 바뀌고, 1개 주고 나면은 요렇게, 1개 주고 나면은 요렇게 바뀌니까 3개를 먼저 줬으니까 몇 개만 더 주면 돼? 5개만 더 주면 되고, 이제 안 줘도 되는 거지, 그지? 미운 놈 안 주고 좋은 놈한테 몰빵해도 되니까 의미 아닌 점수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서로 다른 3개에서 3H5로 바뀌고, 매치 7C5니까 7C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가지? 21가지.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또 주황색 공도 줘야 되지. 주황색 공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다른 3명한테 주황색 공 몇 개? 7개인데 마찬가지로 하나씩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A', B', C'은 4 되니까 마찬가지로 3H4 그러니까 얘가 6C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가지.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것도 하고 동시에 이것도 나눠주는, 동시에 발생하니까 무슨 법칙? 고배 법칙. 그럼 잽싸게 21 곱하기 15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21 곱하기 15 하면은 1은 2, 31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한대. 3개를 뭐 한다고? 선택하는데 그 3개의 원소가 이런 규칙을 가져야 된대. 이런 규칙.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A1, A2, A3가 있는데 가운데 껴 몇 배가? 2배가 양쪽 끝에 합과 같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의 규칙을 만족하는 거죠. 그죠? 자, 얘는 우리 경우의 수하고 타단원하고 타단원과 혼합돼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확률이나 경우에서는 혼합돼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2, 4, 6, 8, 10, 12에서 이렇게 순서를 고정시켜 줬으니까 등차 수열 몇 세트가 나올 수 있느냐 얘기야. 자, 그럼 등차 수열은 항상 뭐부터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공차부터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가능한 공차가 뭐가 있을까? 그렇지, 2일 경우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첫 번째 분류. 그 다음에 공차가 그렇지 4일 경우도 분류해 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 공차가 6인 경우는 6인 경우는 3개의 숫자가 나올 수가 있나? 불가능하지. 그래서 분류를 어떻게 한다? 공차가 2인 경우와 4인 경우 각각 나오는 경우가 같을 거라 예상돼, 다를 거라 생각돼. 다르니까 각각 센 후에 무슨 법칙? 합의 법칙으로 처리하자. 자, 그럼 첫 번째 공차가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2인 경우는 2, 4, 6 요렇게 3개 잡거나 또 요렇게 3개 잡거나 요렇게 3개 잡거나 요렇게 3개 잡거나 총 몇 가지가 나와? 4가지가 나오죠. 그치? 자, 4가지가 나오고 3개 잡으면은 A1, A2, A3 순서대로 이렇게 잡으라 했으니까 썩는 경우 안 생기니까 이렇게 잡을 때마다 한 가지씩으로 확정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공차가 얼마인 경우? 4인 경우죠. 공차가 4인 경우는 어떻게 잡으면 돼요? 2에서 시작해서 4, 그 다음에 4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에 4에서 시작해서 8, 12 두 세트, 그 다음 6에서 시작하면은 뒤에 게 없으니까 몇 가지? 총 2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할 때 뒤에 나오는 경우와 이렇게 분류할 때 뒤에 나오는 경우가 다르니까 무슨 법칙? 합의 법칙으로 해서 총 4 더하기 2는 6가지. 좋은 문제였죠. 자, 7번 문제.
두 문자 A하고 B를 중복을 허락해서 만든 6자리 문자열 중에서 자 조건 붙기 전에 한번 봅시다. 6자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인데 A하고 B를 내가 중복을 허용한대. 자 그럼 요까지만 문제 읽고 전체 경우를 세면은 몇 가지가 될까? 자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A, B 몇 가지? 2가지. 요 자리에도 2가지. 중복 허용되니까 마찬가지로 2가지 해서 총 몇 가지가 나왔을까? 2의 6승가지가 나왔을 거야.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 자, 첫 문자는 무조건 A가 돼야 된대. 조건이 붙었으니까 자, 이제부터 문제를 봅시다. 첫 문자는 무조건 A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래. 한 가지, 그지? 두 번째, A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다. 이웃하지 마.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그지? 이웃하지 마.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야?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세우고, 그지?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웃하면 안 되는 거를 사이에 끼워 넣는 거야. 자, 요거는 당연하게 이웃하지 마 해서 세우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이니까 당연하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문제 읽으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무조건 A로 이렇게 한 가지로 고정을 시켜놨어. 그러면은 A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자리도 무조건 고정된 거 아니야? 여기 무조건 뭐 와야 돼? B가 와야 되는 거지, 그지? B가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정말 요 네 자리, 중요한 건 요 네 자리에, 우리 요 네 자리에 A끼리 이웃하지 않게 저는 총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는 자, 잘 만든 게 봐봐. 그러면은 A가 몇 갠데 B도 몇 갠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치? A하고 B의 개수를 모르니까 뭐부터 정해야지 배열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개수부터 먼저 정해야 돼. 그러니까 개수를 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할까? A를 기준으로 할까? B를 기준으로 할까? 당연하게 A끼리 이웃하지 마니까 A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자고. 뭘 기준으로 잡아도 되는데, 자, 그럼 첫 번째 A가 몇 개인 경우? 없는 경우, 그지? 그 다음에 A가 한 개인 경우, A가 두 개인 경우, 총 네 자리니까 A가 세 개인 경우, 뭐 A가 네 개인 경우는 건너갔지. 어떻게 이웃 안 할 수가 있어? 그럼 A가 세 개인 경우도 B 하나고 B 하나고 A 세 개려면 얘도 그냥 생각해 보니까 무조건 이웃 안 하고는 재주가 없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가지 경우만 세면 돼.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A가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를 조사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뒤에 벌어지는 사건이 전부 다 뭐 같은지 다른지 다를 거라 예상되는데 세보지 뭐. 자, 첫 번째 A가 없어 얘들아. 그러면은 요 네 자리 어떻게 쓴다는 거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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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하지. A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조건 가능하니까 요거 몇 가지? 한 가지.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네 자리에 A가 하나가 있어야 돼. A가 하나. 그럼 A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어? 여기나 나머지 다 B 채우고, 또는 여기에 나머지 다 B 채워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다 B 채우고, 여기에 나머지 다 B 채워도 되니까 A는 절대 이웃하지 않을 거야. 왜? 외톨이니까. 그치? 그래서 네 가지. 슬프다, 외톨이. 여기 와도 이웃 안 하고, 여기 와도 이웃 안 하고. 자, 그러니까 마지막 어느 것만 신경 쓰면 돼? A가 두 개일 경우에만 신경 쓰면 되지, 그치? A가 두 개일 경우. 그러니까 내가 A 두 개하고 B 두 개를 이렇게 A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이런 경우는 그냥 몇 가지 안 되니까 직접 세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요 자리에 A가 오거나 두 번째 여기 B가 오는 경우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그지? 그거밖에 없잖아. 그럼 첫 번째 A가 오면은 요 자리에 A 올 수 있어 없어? 뭐다? 무조건 B가 와야 돼. B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오거나 그 다음에 B가 오거나 아니면 여기 B가 오거나 아니면 여기 A가 오거나. 자, 요렇게 쓰면 되죠, 그치? 자, 두 번째 경우 B가 왔어. 그러면은 여기 A가 오거나 B가 오는 거고,
B가 오면은 여기 A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건 A 이웃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안 돼. 그럼 여기는 A 못 오고 B가 오거나 여기 A가 오거나. 맞아요?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가 생겨?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야. 세 가지 경우 반드시 이렇게 세 번은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총 몇 가지니? 1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총 8가지. 오케이. 자, 9번 문제. 9번 문제도 딱 보니까 어이 신난다. 바람개비. 어릴 적 우리가 가지고 놀던 바람개비. 바람개비는 뭐야? 회전하면은 자리가 똑같잖아. 그치? 얘도 무슨 문제? 원순열 문제. 자, 그래서 서로 다른 6개 색깔을 모두 칠하는데 그러면은 원래 하면은 원순열 자리에 6개 칠하니까 5팩이었을 거야. 원래는 5팩이었는데 싱거우니까 뭐 한다? 조건 붙이겠지. 조건. 어떤 조건이 붙었니?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맞은 자리에 앉는 경우지. 칠하는 경우. 그지?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서로 맞은편에. 그러니까 우리 원순열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맞은편에 앉는 이거랑 똑같은 문제야.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니? 먼저 빨강하고 파랑의 조건이 걸렸으니까 빨강 너 먼저 가서 앉아. 그러면은 빨강이 앉는 경우는 똑같은 자리니까 몇 가지? 한 가지. 모두 같은 자리야. 그럼 파랑은 당연하게 위치가 어떻게 돼? 이 자리로 한 가지로 고정이 되는 거지. 그지? 파랑도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니까 남은 네 가지 색은 이제 자리 구분이 있는 자리에 서로 다른 네 자리에 4개 앉으니까 몇 팩? 4팩. 그래서 정답은 24가지. 자, 10번 문제 봅시다. 자, A, B, C, D, E를 모두 사용하래. 모두 5개 다 사용한다는 거지. 그럼 5개 다 사용해서 만든 5자리 문자열.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당연하게 5팩이었을 거야. 그지? 근데 이제 또 조건이 붙겠지. 조건.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문제야. 자, 조건이 3가지나 있어. 첫째 자리에는 B가 못 온대. 자, 5개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셋, 넷, 다섯. 첫째 자리에는 B가 오면은 안 된대. 그 다음에 셋째 자리에는 A도 안 되고 B도 안 돼.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5째 자리에는 또 B도 안 되고 C도 안 돼.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2가지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방법은 정말 우리 씩씩하게 수형도 그려서 다 세자. 수형도 그려서 다 센다. 자, 이것도 선생님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용도를 그려서 뒤에 반복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한 다음에 수용도를 그려서 정확하게 다 세는 것도 반드시 연습을 해보세요. 반드시 다 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B가 안 되니까 A가 오거나 C가 오거나 D가 오거나 E가 오거나. 자, 이런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오거나 해서 조건을 해서 반드시 다 수용도로 하나씩 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게 느냐면은 어떤 한 가지 경우를 예를 들면 여기서 A가 올 경우 해서 뒷일을 예상할 때 뒤에 수용도는 항상 뒤에 오는 경우가 이게 A인 경우나 C인 경우나 같은지를 판단을 하는 같은 경우인지 판단을 하는 연습을 하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같으면은 얘가 곱하기 곱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용도는 정말 중요해. 그래서 수용도는 너희들이 그려본다라고 기대를 하고 다음에 수용도 그리는 문제도 계속 풀어볼 거야. 자, 이번 경우에는 좀 관찰을 먼저 해보면 선생님 생각에는 봐봐. 지금 안 되는 조건 중에 이 녀석 있지? B. 이 녀석이 세 군데나 뭐다. 세 군데나 뭐다. 그러면은 B가 올 수 있는 경우는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B가 2번 자리에 여기 오거나 두 번째 B가 여기 오거나. 그래서 2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한번 써볼게. 자, 첫 번째 5개 자리 중에 얘들아 B가
여기 오는 경우야. 오케이. 자,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리 중에 B가 어디 오는 경우? 여기 오는 경우. 네 번째 오는 경우야. 그런 다음에 나머지 조건들은 어떻게 되니? 여기가 B가 왔으면 여기는 A가 못 오고 여기는 C가 못 오는 조건이지. 그럼 여기도 A가 세 번째 자리에 못 오고 C가 다섯 번째 자리에 못 와. 이런 조건이야. 자, 우리 친구들, 자, 실력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경우를 내가 첫 번째 경우를 다 셌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또 경우의 수를 다 셌어. 똑같게 나올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 경우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런 판단이 수용도를 많이 그려보면은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 같아, 결론은. 왜냐면 봐봐. 자, B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전부 다 어쨌든 간에 A, B, C, D, E 다섯 문자를 한 번씩 써야 되는 거라고. A, B, C, D, E 다섯 문자를 한 번씩 써야 되는데 B가 여기 있거나 그럼 나머지 조건 요 자리는 A 안 되고 C 안 되고 요 자리는 A 안 되고 C 안 똑같지. 그럼 B가 여기 있거나 B가 여기 있거나 나머지 어차피 다섯 문자를 빈자리 두 군데에 넣어야 되는 상황은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 보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이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돼. 쌤, 그런 실력이 어디서 길러져요? 그런 거는 수용도를 자꾸 그려봐서 뒤에 벌어질 일을 항상 예상을 해보는 거라고. 예상. 동일하게 전개가 될지. 그러니까 수용도를 그냥 막 일일이 나열해서 센다라고 하면 안 돼. 그건 수용도 개념이 아니야. 수용도는 항상 케이스를 분류한 다음에 그 뒤에 오는 경우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고 곱의 법칙을 사용하고 D가 다르면은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이런 연습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항상 수용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세보자고. 자, 첫 번째 경우는 이 자리는 A가 오면 안 돼. 그리고 이 자리는 B가 오면 안 돼. 그럼 얘들아, A가 오면 안 되고 그리고 B도 오면 안 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많이 셌었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드모르간 쓰면은 A 합 B의 여사건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셌니? 뭐가 아닌 경우는 경우의 수의 네 가지 법칙 중에서 드디어 뺄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지?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전체를 다 세고 거기에서 이거인 거를 빼버리는 거지. 오케이? 이거를 빼는 거라고. 즉 무슨 말이냐면은 A의 여사건의 개수는 전체에서 A를 빼는 사건으로 개수를 빼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던 거라고.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체 경우에서 A가 여기 오거나 또는 B가 여기 오는 걸 뺄 거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됐니, 얘들아? 전체의 개수에서 A 따로 세고 B 따로 센 다음에 두 번 세준 거 교를 빼는 거지.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지, 그지?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B는 이미 여기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른 몇 자리? 네 자리에 네 개의 문자를 줄 세우는 거니까 몇 팩? 4팩에서 빼자. 첫 번째 이제 A가 여기 딱 고정이 되어 있어. A가 이번에 여기 와 있어. A가 여기 와 있으면 몇 가지 경우? 나머지 3팩까지고 또 이번에는 C가 여기 와 있어. C가. 그럼 똑같이 여기도 하나, 둘, 세 개니까 3팩에다가 빼기 두 번 센 거지. A도 고정이 돼 있고 C도 고정이 돼 있으면 나머지 몇 팩? 여기 둘 수는 2팩까지를 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24개에서 6개에서 2개 빼면 10개지. 그래서 14가지가 나와. 14가지가 나오는데 경우의 수를 제대로 공부한 아이는 자, 이 경우랑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판단이 돼야 되고 판단이 안 되는 친구는 똑같이 왼쪽에 있었던 방법이랑 똑같이 동일하게 세보세요. 반드시 센 다음에 경우가 똑같이 나오는구나 하고 확인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왼쪽 경우가 똑같이 2배 반복되니까 뭐라고? 28가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니까 자, 꼭 반복해서 여러 번 풀어보시고 유사하게 나오더라도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이 문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조건이 되게 복잡한 것들은 분류를 할 때 반대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경우는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다? 전체 사건에서 반대 여사건 빼는 걸로 처리를 했다.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